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40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왔습니다. 네, 이 선생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고 있지. 내가 그치? 네. 자, 230회로 240회 239회 했으니까 240회. 안녕하세요. 240회. 예, 바리스타 이씨아씨 돌아왔습니다. 자, 한 주간들을 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좀 이따가 댓글이 있는 댓글 내용 소개하면서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자, 오늘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또 커피 한 잔을 시음하면서 커피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목마르니까 커피부터 먹을 건데 오늘은 제가 예전에 자주 리뷰했었던 조지아 크래프트 카페 라떼와 저칼로리 라떼라고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차이가 있나 한번 먹어보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특히 이런 RTD 이 상온에서 주로 보관하는 이런 페트 타입의 커피들이 보통 뭐 일단 양은 많은 거에 비해서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맛이 싹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큰 기대감을 갖고 마셔보진 않습니다. 뭐 사실 이런 게 이제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싸니까 이제 프로모션 같은 거 해서 쌀 때 좀 많이 집어오는 편이지 평상시에 이 커피를 그렇게 사서 먹진 않아요. 그런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커피를 마시는 취향이 워낙 다 제각각 다르니까 뭐 내가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뭐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잘 모르죠. 근데 이런 제품을 먹을 때 사실 그렇게 흡족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냉장 커피류인 이제 컵 커피류들이 그나마 비교적 맛들이 좋은 편인데 자, 이 제품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저칼로리 라떼라고 안 먹어봐서 로우 칼로리 라떼라고 써 있어요. 일단 뭐 470ml 양은 똑같고요. 칼로리로 보면은 조지아 크래프트 카페 라떼가 이제 182칼로리인데 저칼로리 라떼는 61칼로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카페인 함유량 275mg, 조지아 이 저칼로리가 275mg, 카페인이 더 많습니다. 일반 카페 라떼는 229mg이라고 써 있고요. 우유가 14.92, 저칼로리 라떼가 14.92, 일단 카페 라떼는 14.58. 일단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 커피 추출의 고형분에도 이 핫브루가 0.66, 카페 라떼는 저칼로리 라떼는 0.67. 그 다음에 콜드브루 커피 고형분도 0.06, 0.06 비슷한데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뒤에 이제 좀 볼게요. 일단 제조는 혜태 HTB 주식회사로 돼 있고요. 일단 뭐 유통은 코카콜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의 함량 차이가 미세하게 저칼로리 라떼가 조금 더 높은데 일단 보시면 브라질산 51%, 베트남산 49%, 양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보았을 때 눈에 띄는 게 딱히 좀 없어요. 뭔가 눈에 확 띄는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일단 봤을 때는 이 당류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유크림, 일단 저지방 라떼 쪽에는 일단 유크림이 안 써 있습니다. 유크림이 가공 유지 유크림이라는 항목이 일반 카페 라떼에는 있는데 이 저칼로리 라떼 쪽에는 일단 가공 유지와 유크림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가공 그 유제품 같은 게 이제 덜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유만 좀 함량이 조금 더 높다. 뭐 이제 이 정도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뭐 일단 맛이 어떤가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웬만한 성분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감미료가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일단 써 있긴 하네요. 저지방 라떼 쪽에는 이제 감미료인 수크랄로스 네라고 써 있는데 이쪽 카페 라떼 쪽에는 없습니다. 그럼 수크랄로스가 뭔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수크랄로스 어디였어?
자, 창을 띄워서 저도 처음 보는 거니까 사실 검색해도 잘 몰라요. 수크랄로스. 일단 부작용이 뜨네요. 수크랄로스는 설탕에서 일부 작용기와 염소 등으로 치환된 화합물로 실제로 설탕이 염소를 반응시켜 만든다. 설탕보다 600배 강한 단맛을 가진 무열량 감미료다. 이것도 약간 요즘에 제로 열풍에 약간 힘입어서 그런 류의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무열량 감미료래요. 그러니까 단맛은 내주지만 열량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되는데, 그럼 사실 이게 안 좋겠네. 장기 복용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있으나 스크랄로스 단독 섭취 시의 명백한 위해성 입증 결과는 없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내 조사 대상 탄산음료 중 가장 높은 수치인 140mg를 기준으로 할시 60kg의 성인이 하루 6.4리터, 2.1리터씩 매일 마시면 권장 섭취 제한에 간신히 든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마셔야 된다는 내용인데, 일단 이게 그렇게 좋은 성분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네요. 인공감미료 스크랄로스, 당 걱정 없는 인공감미료. 그러니까 이게 제로 칼로리, 약간 제로 음료들에 많이 쓰이는 성분인가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써 있지만, 사실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등등 섭취한 후 혈당이 오히려 두 배에서 네 배까지 상승하는 결과도 있다고 하면서, 이게 부작용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장내 좋은 박테리아를 변화시키며 사멸까지도 시킨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섭취 결과 장내 유익균의 개체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를 죽인다는 얘기죠.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줘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 중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다이어트 음료 섭취 시 자녀가 비만일 확률이 2배 내로 높아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먹는 게 좋다는 얘기네요. 하나씨, 기분 나쁜데? 갑자기 먹기 싫어지네? 그러니까 뭐든지 좀 많이 섭취하는 것이 분명히 안 좋겠죠. 근데 뭐 이게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분명히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드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드셨으면 좋겠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흔들어서 조지아 크래프트 카페 라떼를 한번 먹어보고 비교를 해보죠. 마셔보겠습니다. 야, 약간 전에도 한번 자주 리뷰했지만 약간 레시피 먹는 느낌이 상당히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스턴트 믹스 커피에다가 물을 좀 많이 탄 느낌의 맛 있죠?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이게 단맛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닝닝한 믹스 커피 맛에다가 중후반부에 이 단맛과 함께 이 쌉싸름한 여운이 살짝 있는데 그렇게까지 불쾌감이 들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의 그러니까 당도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라떼라고는 해도 약간 물탄 느낌이 상당히 강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텁텁한 느낌은 확실히 없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단맛이 있어서 그런지 먹기가 괜찮네요. 자, 이제 조지아 크래프트 저칼로리 라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아까 얘기했던 수크랄로스 수크랄로스 들어가 있습니다. 마셔볼게요. 좀 흔들고 얍얍 흔든 다음에 한 맛을 보죠. 당도는 얘가 좀 더 센데 약간 뭐랄까 불량식품 있죠. 불량식품 약간 양맛이 나요. 양맛. 그러니까 쌉싸름한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지아 크래프트 카페라떼는 그냥 많이 먹던 캔커피 느낌의 믹스 커피의 물탄 느낌이 난다면, 또 얘는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조지아 크래프트 저칼로리 라떼를 딱 먹으면 양맛 나. 양맛. 그리고 별로 이렇게 입안이 쓴맛들이 영혼이 좀 있습니다.
사실 좀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은 그 약간 불량식품 같이 그 약간 쌉싸름한 그 느낌의 맛들이 입안에 계속 맴돌아. 그리고 입안이 깔끔하지도 않아요. 뭔가 이렇게 불편해요. 일단 내 취향은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닙니다. 일단 우유를 좀 타볼게요. 어우, 씨, 너무 쌉싸름한데? 그러니까 제로 콜라 같은 거 먹어도 그냥 콜라에서 나는 그 자연스러운 단맛보다 제로 콜라 같은 거 먹으면 약간 이렇게 양맛 같은 거 나잖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맛이 없지는 않은데 그 부자연스러운 단맛 있지. 약간 불편한 단맛.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얘도 약간 제로 콜라 같은 거 먹으면 그 씁쓸한 느낌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데 얘도 약간 그래. 우유를 좀 타가지고 먹어볼게요. 우유 좀 더 타가지고. 우유 좀 타니까 낫네. 그 쌉싸름한 불편한 느낌이 우유를 타니까 좀 유해집니다. 근데도 그 느낌이 있어요. 있긴 있어. 아, 이거 생각보다 불편한데? 아, 못 먹었어. 야, 이거 진짜 아까워서 배고프지 않는 이상은 이거 진짜 먹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별로야. 여러분들도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시면 여러분들 입맛은 어떤지. 그냥 이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코카콜라가 있고 제로 콜라가 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칠성 사이다가 있으면 제로 사이다, 뭐 스프라이트가 있으면 제로 스프라이트, 이런 것처럼 그 탄산음료나 가공음료에서 느껴지는 그 자연스러운 단맛을 약간 이제 그걸 좀 빼서 다른 감미료의 단맛을 넣다 보니까 단맛이 있지만 그 부자연스러운 단맛, 그 쌉싸름하고 불편한 그 단맛, 그리고 약간 그 입안에 풍기는 맛과 풍미, 이런 게 전체적으로는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음료가 뭐 커피류에서 아직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로 콜라류 같은 거는 이제 좀 많이 학습이 돼 있어서 뭐 제로 콜라가 맛이 좀 이상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먹게 되는데, 이 커피 제품은 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은 이것도 좀 학습 효과가 좀 필요하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먹다 보면은 또 이제 정들겠지. 근데 지금으로서는 내 취향은 아니다. 저칼로리 라떼가 칼로리를 많이 뺀 거는 인정이 되나, 일단 맛스러운 면에서는 거부감이 있었다. 나 개인적으로는 거부감이 있어서 먹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냐. 네, 이런 취지에서 그냥 좀 짤막하게 리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가?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 입맛에 안 맞으니 그러려니 해주세요. 네. 자, 이제 입맛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6월달 빅데이터 분석 결과 나온 거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뭐 매달 나오니까 뭐 일단은 심심할 때 방송 소재로 써먹기도 나쁘지 않고, 근데 뭐 이렇게 데이터의 변동성이 보통 크진 않아요. 근데 이번 달도 한번 볼게요. 2023년도 6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뭐 1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만년 1인자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가 이번에 이 프리퀀시 행사도 제법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검색해보자. 스타벅스 뭐 뉴스 관련도 뭐 있나 볼게요. SO 신공 바람 논란 깬 프리퀀시 대박 조짐 서머원. 이번에 뭐 이게 그 뭐라더라, 그 캠핑족들을 위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뭐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이제 많이 봤는데, 일단 제가 스타벅스 프리퀀시 행사를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저세상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어. 뭐랄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어떤 상품 쪽 군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피규어나 뭐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 나오면 분명히 나도 이거 하겠지. 근데 이제 제 취향과는 좀 관련성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행사에 좀 무관심한데, 물론 과거에 이제 플레이모빌 행사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안 했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너무 비싸.
제가 참고로 플레이모빌도 좀 모아요. 여러분들이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국내에 좀 발행, 그러니까 좀 안 나온 거, 그 플레이모빌에 특히 이제 영화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고스터 버스터,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유튜브에 좀 올렸던 뭐 백투더 퓨처 시리즈 같은 이런 그 피규어죠.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모빌 피규어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모아서 사실은 뭐 집에 진열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자마자 박스 개봉도 안 하고, 물론 개봉할 때도 있는데 박스 개봉도 안 하고 그냥 창고에 넣어놓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변태냐, 그 쓰지도 않고 장식도 안 할 건데 왜 사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이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시킨 게 그 뭐 하나 시켰냐면 그 플레이모빌에서 나오는 뭐야 전격 제트 작전 그 나이트 라이더 시켰거든요. 플레이모빌 나이트 라이더 이게 이제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켰어요. 근데 지금 아마 택배가 지금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통관이 된 걸로 아니까 이제 조만간 오겠죠? 예, 그러면은 또 뭐 제가 인스타나 이런 데 또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사실 제가 이런 제품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남이 하면은 뭐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런 이 프리퀀시 행사를 이제 제가 보통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하면 하나보다 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번 그 여름 굿즈가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캠핑족들을 위한 상품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뭐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번에 그 행사에 이제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스타벅스가 워낙에 이런 프로모션이나 행사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부럽죠. 네, 뭐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뭐 일단 지금 현재는 이제 신세계가 온전히 인수를 하고부터 그러니까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지만 일단 회사 자체는 한국 회사니까 뭐 선전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예전보단 낫잖아요. 뭐 미국으로 돈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내에서 기업이 배부르는 게 그나마 낫겠죠. 일단 스타벅스가 넘버 원이고 이 넘버 투가 메가커피 상당히 반응 호응도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스타벅스의 이제 그 결과가 워낙 높다 보니까 뭐 2등부터 이제 거의 뭐 30등까지는 거의 뭐 바닥을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찾아보면 나와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뭐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걸 연구하겠어요? 다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읊기만 하는 거지. 사실 이런 게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게 얼마든지 조작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객관성 자체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1등이 스타벅스든 2등이 메가커피든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물론 이제 이게 기정사실화인 것처럼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게 되면 물론 팩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확실하진 않죠. 내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커피 쪽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 정확한 것처럼 착각하고 얘기를 하거나 전달하는 경우가 워낙 많죠.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1등이 스타벅스, 2등이 메아커피, 3등이 투썸플레이스, 4등이 컴퍼스입니다. 일단 백다방이 상당히 이제 뒤처지고 있습니다. 보통 백다방이 이제 한 3, 4위권 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메가와 컴퍼스가 상위권으로 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강자였던 이디야와 백다방이 지금 5위와 6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매달 반응이 조금씩 뒤로 밀려가는 게 느껴져. 반면에 생각보다 할리스가 일단 그래도 10위권 안쪽에 와 있다는 점, 그리고 커피빈과 파스쿠치, 폴바셋.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폴바셋을 항상 이제 주목하는 편인데, 그래도 폴바셋이 10위권 안쪽까지 와 있다는 점, 그 점이 조금, 저는 이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할리스와 커피빈, 파스쿠치가 10등 안에 있다는 게, 저로서 약간 의아한 느낌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더 벤티가 이제 11위에 있습니다. 보통 더 벤티가 10위권 안까지 왔었는데 생각보다 더 벤티의 이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반대로 감성커피가 지금 약간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나고요. 그 12위가 감성커피, 커피나무 13위, 잘 모르겠네요. 엔젤리너스 14위, 하삼동 15위. 하삼동도 생각보다는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매장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반응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메머드도 마찬가지고요. 달콤 커피, 탐앤탐스, 카페베네, 커피베이, 드롭탑, 커피스미스, 커피바나다 뭐 쭉 나오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15위권 밑으로는 별로 그렇게 관심도 자체가 높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이슈화 되지도 않죠. 일단 15위가 메머드인데, 아니 15위가 하삼동이고 16위가 메머드인데, 뭐 달콤 커피나 타멘탐스나 카페베나 커피베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인지도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일단 매장의 노출도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다른 브랜드에 비해 상당히 비교적 낮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제 생각이지 제가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그렇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뭐 무슨 개소리지 개소리.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 이제 특히 프랜차이즈 카페들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안 먹어본 프랜차이즈 있으면 이제 눈여겨보다가 좀 사 먹기도 하는데, 근데 확실히 지금 15위권 안쪽에 있는 브랜드들은 그래도 눈에 좀 띄어요. 물론 엔젤리너스 제외하고. 커피나무도 그러네. 커피나무 한번 검색해볼까? 처음 들어보는데? 커피나무? 커피나무? 이거 뭐야? 커피나무 카페. 일단 저는 커피나무라는 카페를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이게 프랜차이즈가 맞죠? 네, 커피나무. 볼까요? 홈페이지가 안 들어가네? 일단 좀 왠지 찜찜한데? 일단 홈페이지 자체가 안 들어간다는 게, 나는 사실 조금 그러네? 일단 커피나무라는 이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나 봅니다. 일단은 카페 커피가 비교적 싸네요. 1,000원? 오호.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앤틱한 분위기에 요즘 커피 전문점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브랜드가 왜 상위권에 있는지는 사실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왜냐면 일단 프랜차이즈이지만 지점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또 오해하지 마세요. 네가 뭘 한다고 뭐 이쪽을 저고 이쪽으로 그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커피 나무라는 프랜차이즈가 지금 감성 커피보다 딱 붙어 그러니까 감성 커피가 12이고 커피 나무가 13이잖아요. 근데 일단 커피 나무라는 프랜차이즈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없는 건가? 카페. 일단 제가 어제도, 엊그저께구나. 네, 이제 주말에. 엊그저께래. 이제 주말에 이제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카페를 많이 찾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눈에 이런 게 안 띄니까 나는, 그러니까 눈에 띄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럴 텐데 일단 눈에 안 띄거든요. 커피나무 카페 검색해 볼게요. 그 학동역과 교대점에도 있네요. 일단은 이게 인테리어가 느낌이 좀 다른데? 커피 나무 해놓고 이게 지점마다 인테리어가 좀 차이가 있나 보네. 자, 일단은 홈페이지를 볼게요. 커피 나무 홈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자, 아메리카노가 저렴하다 뭐 이런 내용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왜 상위권에 있는 거죠? 난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이런 걸 보면. 일반인들이 이 브랜드를 알고 검색할 리도 만무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니, 이런 빅데이터 같은 거는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많이 검색을 해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브랜드 자체가 어느 정도 노출이 돼야 사람들도 검색을 하거나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커피나무라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여기 있네요. 동작구 상도동. 한번 들어가 볼까? 커피나무 co.kr. 비공개 공격자가 사용자의 정보를 도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지? 이거 뭐야? 그냥 홈페이지 접속이 안 돼요. 그러면 솔직히 좀 그런 거 아니요? 좀 찝찝하잖아. 그 뭐야? 나 커피나무라는 프랜차이즈를 제가 잘 모를 수 있죠.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브랜드가 그렇게 유명한 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이게 뭐 개인 카페인데 이게 지점을 좀 내고 있는 건지. 일단 뭐 평점을 보면은 뭐 이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그렇게 딱히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렇다고 이 도안이나 디자인이 상당히 세련된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앤틱한 분위기의 약간 예스러운 카페인데, 근데 이게 왜 브랜드 평판의 상위권에 있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잘 못 봤던 브랜드니까, 물론 네가 무식하니까 그러지 뭐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노출이 돼야 사람들에게도 이런 뭐 이제 조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좀 신뢰성이 안 간다. 뭐 이런 취지에서 그냥 한번 개소리 해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냥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런 그 기사거리가 대부분 뭐 약간의 광고 써인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신뢰성 자체에 이제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브랜드 인지도 평판이라고 하는 게 뭐 일반인들이 보지도 않죠. 보지도 않는데 혹여나 누군가 봤을 때 이런 브랜드가 인지도가 있대. 뭐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납득이 가는데 어느 정도 또 선에서는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일단 감성 커피는 솔직히 그 제가 다니는 동네마다 한 개 정도씩은 있거든요. 많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수업을 하러 가는 동네도 보통 한 개씩은 있습니다. 근데 커피나무라는 프랜차이즈는 눈에 좀 안 띄었단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한번 언급을 해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입가심을 좀 해야 돼서, 아유, 아까 그 저지방 라떼, 저지방이래. 저칼로리 라떼 먹었더니 입이 되게 좀 씁쓸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키커피 제가 집에 있잖아요. 전에 리뷰하고 굴러다니는 거. 사실 뭐, 사실 제가 커피 리뷰하고 나면 거의 안 먹어요. 잘 안 먹습니다. 맨날 뭐 이거 집에 있지만, 뭐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그 생각만큼 엄청 커피를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안 마시면 뭔가 서운하죠. 뭔가 서운하고 또 찾게 되고 그러긴 한데, 그렇다고 막 커피 안 먹는다고 뭐 난리치고 뭐 그럴 정신병자 수준은 아닙니다. 자, 입가심을 위해서 키커피를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한 스푼 정도를 넣어서 뜨거운 물에 좀 녹인 다음에 한 스푼 정도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오히려 이 두 스푼 정도 넣으니까 오히려 더 맛이 조금 더 세져서 농도 자체가, 그러니까 제 입맛엔 좀 센 것 같아. 이거를 에스프레소처럼 좀 이제 뜨겁게 녹여요. 저는 이제 집에 이제 커피 기구들이 워낙에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잘 녹여갖고 예쁘게 이렇게 하면 약간 에스프레소스러워집니다. 실제로 이게 인스턴트 커피인데 여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타고 이렇게 녹이잖아요. 그래서 싹 이렇게 저어주시면 또 크레마도 보여요. 진짜 에쏘스러워요. 에쏘스러워. 그러니까 사실 멀리서 보면 에쏘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지. 이게 뭐 누가 뭘 알겠어. 그냥 뭐 나 혼자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얼음잔에다가 이제 찬물을 딱 넣고, 뭐 이게 아이스 커피 아닙니까? 네. 뭐 아이스가 별거요? 네,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니죠. 네, 자 이렇게 녹입니다. 자, 커피가 이제 또 입에 안 녹아갖고 씹히면 그것도 약간 기분이 썩 좋진 않으니까 잘 녹인 다음에 얼음잔에다가 슉 쫙 녹여줘요. 그 다음에 잘 젓습니다. 자, 뭐 키커피를 만약에 아이스로 먹으면 어떨까? 뭐 이런 취지에서 한번 또 해보는 겁니다. 뭐 여기다 뭐 조금 물 넣고 녹인 다음에 우유 넣으면 라떼고 뭐 별거 있습니까? 네, 사실 커피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즐겨 마시는 하나의 음료일 뿐이지. 마셔볼게요. 괜찮네. 어지간한 그 RTD 커피류보다 낫습니다. 근데 약간 그 뭐랄까 청량감은 좀 덜해요. 이런 커피류들이 약간 텁텁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 가공 커피들 보면은 이 깔끔하게 나오는 RTD 커피들이 있거든요. 먹으면 약간 더 청량스러워가지고 먹었을 때 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청량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을 마시듯이 좀 약간 입안에 이제 어떤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얘는 약간 좀 텁텁한 느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물을 좀 많이 타면
농도는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약간 전에도 한번 리뷰했듯이 그 브라질의 이과수 커피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약간 구수한 맛들이 있어요. 이 특유의 그 뭐라 그럴까, 로부스타 커피들에서 느껴지는 약간 그런 달짝지근하면서 구수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 같은 거 먹었을 때 그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 이게 약간 로부스타로 해서 나는 건데, 얘는 일단 뭐 아라비카 커피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이 가공 방법 자체에서 약간 그런 뉘앙스가 나는 거지, 뭐 로부스타다라고 보기엔 좀 그런 것 같고요. 맛있네요. 사실 이런 커피들이 우리가 이제 손에 닿기가 접근성이 좋고, 커피도 사실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영역내가 아니라면 이런 게 좀 가성비도 뛰어나고, 뭐 일단 제조하는 게 귀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수고스러움 필요하잖아요. 뭐 물론 나는 돈이 많으니까 그딴 수고스러움 따윈 하지 않아. 나는 최고급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비싼 커피 먹을 거야. 뭐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어. 뭐 지 돈 주고 지가 뭐 잘 쓰겠다는데. 근데 이제 나처럼 뭐 주머니 사정이 조금 여의치 않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대체 상품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입가심을 위해 키커피, 오랜만에 키커피를 한번 다시 등장시켜 봤고요. 먹을 때마다 느끼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뭐 가격 대비 만족도는 또 사람마다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뭐 나는 별론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나는 그 어떤 국가적 표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내 느낌이 이렇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왜 이런 얘기 하냐고요? 심심하니까. 얼마나 삶이 심심하겠어. 뭐 이왕이면 돈도 벌면 좋고 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또 너무 고가워하지 마시고, 야, 또 저렇게 사는 애도 있구나. 세상에 정말 다양한 부류의 인간들이 있구나. 뭐 저렇게 살고 냅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쵸? 자, 이제 댓글 한번 얘기하면서 커피 기사거리도 하고 제가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들 한번 또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탈출무님이 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탈출무님이 자영업자다 보니까 그 제 방송에 있어서 그래도 피드백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공감을 더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탈출무님을 알 길은 없죠. 물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저도 이 목소리만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뭐 나라는 사람을 100%다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사람을 겉으로만 보기는 참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겉으로 봤을 때 막 좀 사람이 되게 괜찮고, 뭐야, 왜 날파리야, 무서워, 씨, 깜짝이야, 뭐 이쁘장한 얼굴로 또 순진하고 착한 얼굴로 뭐 등에 칼 꽂고 이런 거를 저는 많이 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걸 겪어 보기도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을 솔직히 조금 불편해하거나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원천 차단하는 느낌?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약간 너한테 벽이 있다. 약간 서로 약간 거리감을 두고 사는 것 같아서 좀 뭔가 이렇게 친밀도를 높이고 싶은데 좀 이 사람이 좀 그런 면에서는 벽을 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진짜 사실이에요. 제가 그런 거를 너무 가까워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물론 예전에는 뭐 싸가지 없다는 소리도 참 많이 들었죠. 뭐 좀 뭐 내리 깔듯이 본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저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 무궁무진한데, 뭐 사실 사람이라는 게 다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좀 잘나지면은 좀 내리 깔고 다 뭐 사람 본능이 그래요, 본능이. 나는 안 그런데요 뭐 이러면 내가 할 말은 또 없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이 조금 기세등등해지고 뭐 잘 나가고 그러면 다 약간 그렇게 돼요. 물론 안 그런다면, 정말로 안 그런다면 그건 그 사람이 좀 인간성 자체가 상당히 훌륭하다, 본받을 인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결점사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학원생들끼리도 지나치게 친해지려고 안 합니다. 왜냐면 친해지다가 혹시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사람이라는 게 실수투성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술 자체도 안 먹는 게 뭐 술을 못 먹어서도 있지만 일단 술자리 자체를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술자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술자리가 화기애애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술 먹고 뭐 헛소리 하는 경우는 많이 들었는데 뭐 진정성 있고 뭐 좋은 건 잘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 때 직장 생활하면 제 윗사람들 뭐 이렇게 뒤치다꺼리도 좀 해봤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제 막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막 예, 내가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막 이런 개소리 뭐 엄청 많이 듣고 근데 또 이제 다음날 되면은 이제 안면 싹 바꾸고 네. 그런 것도 많이 받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뭐 이제 가까운 예로 이렇게 집안 식구들 보면 술 좋아하는 집들은 보통 술 먹고 항상 싸웁니다. 싸워요. 싸워서 뭐 또 의상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봤어. 그러니까 뭐 술을 꼭 무조건 비난할 건 아닌데 잘 쓰면 좋죠. 근데 술에 대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 보니까 일단 술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술을 궁금해서 먹어보거나 이런 건 하지만 술자리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술자리 같은 데 보면 뭐 목소리도 커지고 실수를 연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실수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특히 뭐 여성분은 더군다나 더 그러고 일단은 제가 학원생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나를 조금 아니까 실수를 많이 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찌됐든 우리 탈출무님이 어떤 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멀찍이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주면서 뭐 잘 되기를 기도해 주고 뭐 이런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뭐 꼭 가까이 좀 보고서 또 친해지면서 으아 내 너밖에 없어 또 뭐 이런 개소리 하는 것보단 그냥 적당히 윈윈 해주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탈출무님이 그래도 제 방송에 꾸준히 들어주시면서 언제나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도 남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얘기 꼭 드리는 거고요. 일단 댓글 소개하면 학원 수강생분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의견을 좀 달아주셨어요. 이씨 아저씨의 방식이나 신념을 돌아볼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해가 생긴 이유를 굳이 찾자면 첫 수업이었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학생과 선생님 모두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전이다 보니 본인이 예민한 부분의 농담이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 하나가 수강철의 이유는 아니었을 거란 생각도 드네요. 뭐 여러 가지로 본인이 불편한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유를 대다 보니 그걸 꼭 집어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커피 관련 첫 수업은 대부분 이론이고 사실 좀 지루한 시간이잖아요.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 그걸 미리 고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루하지 않게 가벼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여러 성향의 분들을 봐왔지만 배우고자 왔다면 한 번으로 무언가 판단하고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면 맞나? 내가 줄을 잘못 찾았어. 맞네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이 첫 수업 때는 긴가민가 할 때가 있으니 오히려 더 들어보게 되던데 무엇보다 나 왜 이러지 미쳤나봐. 무엇보다 이런 일이 1년에 한 번 정도라면 그냥 이씨 아저씨의 성향이 맞지 않는 분이 왔었다 정도로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이렇게 해도 제가 겪었다면 저 역시 이씨 아저씨처럼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유유. 굳이 무언가 신경 써야 한다면 첫 수업 때는 조금 지루해도 정석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불편해지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또 굳이 내 스타일을 그렇게 바꿔가며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 이씨 아저씨의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일이라는 게 결국은 다 인간과 인간의 문제라 저 역시 매일 고민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 챙겨 드시고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제가 그래서 이 글을 이게 언제 써주신 거지? 6월 11일. 6월 11일이 언제요? 6월 11일 일요일이잖아요. 제가 일요일 날 고기 꺼 먹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외식했어. 외식하면서 기분 전환했지. 어디 가서 먹었냐? 명륜 진사갈비.
제가 요즘에 그 명륜지사 갈비를 좀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서울 지점이나 이렇게 외곽 지점도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느끼는 게 제가 사실 명륜지사 갈비 초창기 때 좀 먹다가 좀 갈비 퀄리티가 기름도 많이 붙어 있고 좀 퀄리티 떨어진다고 느껴져서 그때는 이제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물가가 오른 지금은 가성비가 훌륭하다고 느껴지고 있어서 요즘에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뉴얼 한 식당이 있고 리뉴얼을 안 한 식당이 있는데 리뉴얼 한 식당도 가보고 안 한 식당도 좀 다니면서 그냥 여러 지점들에 가서 먹어보고 있어요. 근데 대체 내 혀가 좀 짧은 데다가 이제 뇌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치매인가? 저 미친 것 같아 내가. 발음도 구려지고 큰일 났네요. 좀 대체적으로 먹어보면 고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뭐 사실 이 명륜지사갈비 같은 경우에 이제 돼지갈비나 이제 삼겹살 뭐 위주 물론 아무 다 수입이겠죠. 수입인데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900원인가요? 이제 일요일날 먹을 때 17,000 얼마인가? 아직도 기억이 안 나네. 17,400원이었나? 검색해보자. 아, 잘 모르면 검색해야지 뭐. 제가 서울에서 뭐 지점 얘기하면 또 오해 있을 수 있으니까 저기 이제 동대문 가갖고 먹었는데 응? 놀러 갔다가 어디야? 명륜 진사 갈비. 그러니까 리뉴얼을 안 한 식당 지점에서 이제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17,000 얼마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볼까요? 이게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지점마다. 근데 일단 제가 먹었던 데는 이제 리뉴얼을 안 한 데고 맞네요. 17,900원. 그러니까 처음에 17,900원 그러면 열나 비싸 이렇게 느낄 텐데 요즘에 고기를 사보시면 압니다. 밖에 나가서 뭐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뭐 돼지고기 삼겹살이든 오겹살이든 뭐 목살이든 좀 사보시면 알아요. 저희가 보통 둘이 가서 먹으면 이제 보통 한 4인분 정도 먹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기를 막 빨리 주는 게 아니니까 굽다가 보면서 이제 배도 좀 불러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이게 뭐랄까 회전율 자체가 빨리빨리 나와야 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데 얘네가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안 줍니다. 지점마다 또 그것도 좀 틀려요. 어느 지점은 좀 막 퍼먹을 수 있게 해주고 어느 지점은 자꾸 배를 넣어 갖다 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이제 지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한 3, 4인분 먹는다고 하면 이제 둘이 먹으면 한 뭐야 얼마야? 그럼 3만 5천 원인가요? 얼마지? 아이씨 계산이 또 안 돼. 35,800원. 35,800원이잖아요. 그럼 둘이 먹어서 35,800원 정도의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면 뭐 나가서 고기 사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뭐 불도 주고 뭐 물도 주고 서빙도 해주고 이런 거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왜냐면 집에서 고기껏 먹으면 알겠지만 저도 이제 워낙 고기를 밖에서는 비싸서 못 사 먹어서 이제 집에서 많이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스테이크 같은 거 많이 사 먹는데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진짜 막 연기가 막 하늘을 둥둥둥 떠댕기고 그럼 그게 다 가라앉아갖고 또 바닥도 미끌미끌해요. 그럼 또 바닥 청소해야지, 냄새 빼야지, 또 설거지 뒤지게 많지. 뭐 그러다 보면 뭐 이 돈 주고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기를 먹으면 내가 뭐 얘기하다 또 이런 개소리 하고 있지 또? 이 미친놈 봐라. 내가 이렇게 순간 기억 상실증 일명 메멘토 증상이 좀 갑자기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치매기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치매가 걸리면 아예 집을 나가버려 갖고 어디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죽으면 되는데 참 이게 미치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치매만큼은 안 걸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머리가 머리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어떡하면 좋아? 뭐 우리가 탈출무님 댓글 달아서 고기 먹었다는 얘기하다가 또 이런 개소리 한 거죠 지금. 나 진짜 큰일 났어요. 순간순간 내가 뭐 왜 이 얘기하고 있는지 목적성을 잃어버리니까 나 강의할 때도 조만간 이제 강의도 큰일 났네. 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 반이 이게 특강반이라서 이제 조만간 끝나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수강생들이
10명이었는데 이때 이 친구 한 명만 관두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열심히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뭐 탈출모님 얘기 말 맞다나 그냥 저랑 안 맞는 분이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면서도 내심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뭐 나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망각하는 게 또 인간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면서도 내심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잘못이야 뭐 이제 이런 성향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비난할 생각도 없고 뭐 그 친구가 관뒀다고 뭐 내 밥줄에 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냥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얘기할 때 좀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조심하려고 이번 기회를 통해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아무튼 탈출무님의 이 댓글 감사하고 또 기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번 주에 저한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 그 인스타그램 신종 사기를 제가 이번 주에 체험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요즘에 뭐 보이시피싱부터 시작해서 뭐 이상한 뭐 문자 메시지 또 요즘에 뭐 중고거래도 엄청 사기가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고나라와 이제 손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팔 때 이외에는 절대 중고나라를 뿐만 아니라 중고를 안 사요. 제가 진짜. 제가 뭐 방송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저도 중고나라에서 사기 한번 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냥 무야무야 없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한 것도 있죠. 근데 그때 제가 손해 본 게 20만 원이었나? 10만 원이었나? 하여튼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야. 그러니까 사실 뭐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때문에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 게 사실 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때 신고 접수를 하고서 뭔가 이게 피드백이 와야 되잖아요. 걔네들이. 근데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좀 서운한 것도 있었어. 물론 그 당사자가 지들이 아니니까 뭐 자기네들이 사기를 당한 것 마냥 열심히 뛰지 않겠지. 그 양반들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뭐 일이 한 건도 아니고 정말 수십 수백 건의 일이 접수가 돼서 일 처리를 해야 되면 아무래도 내일처럼 꼼꼼하게 체크하기가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사기가 판친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기를 쳐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인스타그램 신종 사기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주에 겪은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네이버에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그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에 인스타그램 협찬 사기라고 검색하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전 사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제가 사실 SNS 인스타그램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적극적으로 안 해요. 그냥 포스팅만 올리고 노출만 시키려고 하는 거지 막 이걸 관리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 DM이나 문자가 오면 사실 잘 보지도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댓글 달았는데 왜 댓글도 답도 안 해주냐 뭐 이렇게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약간 히키코모리 기질도 있어서 그러니까 혼자 노는 거 좀 많이 좋아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막 그 와이프랑밖에 안 놀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친구들하고도 잘 안 만나고 저희 그잖아요. 15년 만에 친구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면은 거의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뭐 맛집 혼자 먹으러 다니거나 뭐 쇼핑하러 다니고 최근에도 뭐 이제 플레이모빌 뭐 이런 거 막 키덜트 막 장난감 같은 거 사갖고 뭐 프라모델도 만들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안 만든 프라모델도 뒤지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냥 잔뜩 쌓아놓고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그 수집 욕구, 약간 그 수집벽이 있어가지고 쓰지도 않는데 그냥 좀 쌓아놔야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병이 있어요 제가. 그래갖고 집에 지금 막 창고처럼 엄청 쌓여갖고 와이프가 지금 맨날 난립니다. 뭐 다 갖다 엎어버리겠다 버린다 빨리 안 팔 거냐 맨날 저한테 협박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제가 플레이모빌 몰래 샀다가 그 나이트라이더 최근에 왔거든요. 근데 박스가 생각보다 크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돈 10만 원 주고 샀는데 너무 허접해. 너무 허접해. 근데 쓸 데는 없어. 쓸 데는 없어. 이 협찬 사기라고 보시면 오는데 이제 저한테 협찬 사기가 온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커피 관련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알고 보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실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유저의 어떤 성향을 보고서 이런 DM을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보낸 거를 좀 캡처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류의 사례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게 보면 2021년도, 22년도부터 좀 글들이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 협찬 DM 보안 코드 인증 사기 주의하세요. 그러면 이미 블로그를 통해서 이게 많이 사례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듣기 전까지는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 뭐 난 아예 인스타를 안 한다. 뭐 이러면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일단 제가 받은 거는 그 타임모아라고 하는 그 대만식 커피 용품을 수입 총판하는 솔트 커피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야 계정을 빙자한 사기 업체였어요. 참고로 타임모아가 이게 이제 싱가포르가 중국에 이제 커피를 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제 공동 설립한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공식 총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수입원이 있습니다. 타임모아 코리아가 있는데, 제가 받은 이 업체는 이제 솔트 커피라고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솔트 커피가 네이버에 홈카페를 위한 나만의 공간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이제 커피 용품들을 판매하면서 뭐 커피 제품들도 이렇게 뭐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제가 이 솔트 커피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본 사례가 없어요. 이용해 본 사례는 없는데,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솔트 커피라는 회사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보면은 얘네 그 네이버에 홈카페를 위한 나만의 공간 크리에이터 SALT 솔트 커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사칭한 업체였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마케팅 부서에서 메시지를 보내드렸던 제품, 타이머와 충전식 올인원 무선 전동 그라인더를 택배로 받으신 후 5일 이내에 게시글 1회 작성 후 5일 이상 유지가 가능하신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후기는 좋은 쪽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에헤 하면서 그 약간 이모티콘까지 쓰면서 필수 항목으로 솔트 커피를 이제 해시태그 달아주는 거예요. 원드 그라인더, 솔트 커피, 뭐 온라인 스토어를 포함하여 이제 자유롭게 뭐 후기를 남겨주고 어떻게 해 달라. 근데 이게 얘네들이 이제 업체 상호만 바꿔가면서 이런 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특정 세력이 독단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구가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작위로 막 보내가지고 누구 한 명 걸려 들어라 약간 요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애들은 차단하거나 안 하겠죠. 근데 저는 아예 신고를 해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지금 솔직히 뭐 신고한다고 얘네들이 뭐 빠르게 뭐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제 제안이라고 해서 이제 이 DM이 와요. DM이 오면은 이 얘네들이 이제 그 DM에 맞춰서 이제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답변을 줍니다. 뭐 파트너님, 자세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트커피 스토어 마케팅 부서입니다. 타임모아 충전식 올인원 무선 전동 그라인더 협찬 파트너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스토어 홍보를 뭐 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게 되면 원고료로 10만 원을 준다. 그럼 처음에 5만 원 주고 나중에 5만 원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요. 참고로 이 제품을 얘네가 택배비 포함해서 무료로 다 얘네들이 보내준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품을 준대요. 보통은 이런 제품을 협찬받으면 보통 반납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여기 안 써있네? 제가 이 캡처해 놓은 거에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쓰시고 제품을 여기서 협찬 제품은 회수하지 않고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협찬 제품은 타이머와 충전식 올인원 무선 전동 그라인더입니다. 근데 이 제품을 찾아보시면 이게 제품이 비싸요. 어디 갔지? 그라인더. 자, 타이머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봤는데 이 전동 그라인더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올인원 전동 그라인더가 어디 갔냐? 타이머. 최근에 한번 내가 검색해 본 것 같은데.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대략 한 10만 원대 이상 한 17만 원 정도 여기 있네요. 타이머와 전동 그라인더 고. 이게 123고가 있고 전동 그라인더 고가 있는데 일단 뭐 올인원은 여기 일단 안 써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홍보에는 없고요. 뭐야, 핸드드립 용품 다른 데서 볼까요? 솔트커피에서 볼게요. 솔트커피에서 그라인더 바리스타 용품 어디 있냐? 없네. 커피 머신, 핸드드립 용품, 기타, 그라인더 여기 없구나. 어디 갔지? 그라인더 올인원 그라인더. 여기 뭐 여기도 여기 있네요. 타이머와 충전식 올인원 무선 전동 그라인더 1239 티타늄바 파우치 포함. 이제 19만 원에서 대략 21만 원. 그러니까 거의 이게 비싸죠. 솔직히 2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라인더니까 솔직히 저도 이제 가격은 몰랐는데 뭐 준대니까 옳다구나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이제 조금 뭔가 찜찜하죠. 왜 이렇게 비싼 건데 이걸 무작위로 막 준다고? 거기에다가 뭐 이거 뭐 글 써주면 돈도 10만 원 또 준다고? 그럼 얘는 뭐 남냐?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조금 싸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심 좋다가 싸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반응을 좀 이제 봤죠. 신기하게도 얘네들이 설명하기로는 여기 댓글이 제가 이제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협찬 문의가 폭주해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뭐 어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생각보다 답장을 빨리 줍니다. DM을 내가 답장 달잖아요. 금방 바로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좀 늦게 주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는 답을 엄청 빨리 줍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도 조금 의심스러웠어. 왜냐면 제가 이제 실제로 외부 업체 제안을 이제 이메일 같은 걸로 저희 팟캐스트 할 때 종종 받거든요. 근데 사실 협찬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협찬 한 번도 없었는데 뭐 이제 뭐 강연과 관련돼서 문의가 오거나 예전에 제가 한번 잠깐 소개했는데 이제 커피 축제 같은 데서 이제 초대하려고 이제 실제로 진행을 했었어요. 개런티까지 다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협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런티를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조건으로 오셔가지고 1시간 강의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게 다 무야무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 말고 저희 지금 팟빵에서 팟캐스트 하는 사람이 저랑 커피 위크 있잖아요. 뉴스 위크인가? 근데 그 팟캐스트 팀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제 이래저래 다시 이제 좀 수정이 된 거죠. 저보다는 아무래도 그쪽 팀이 낫겠다 싶어서 갔겠지. 그래서 뭐 어찌 됐든 이제 그런 제안이 오면 보통 피드백을 주긴 하는데 이렇게 빨리 주지 않아요.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처를 주고 받아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 사항을 진행하는데 얘네들이 다 좋은 얘기로 써서 하다가 얘네가 그 제출 양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뭘 작성해 달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돈 받고 해야 되니까 돈 줘야 되니까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최근 인스타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어 1인 다회 협찬과 원고료 다회 수령의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겪은 사례가 있어서 당사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협찬에 대한 고유 보안 코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사실 조금 찜찜했어. 개인 고유 보안 코드요? 막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지. 여태까지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블로그를 해서 좀 돈을 많이 짭짤하게 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네이트 같은 데서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했었죠. 네이트에서 이제 작가 활동하면서 원고료를 이제 분기별로 뭐 그때 당시 한 2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분기에 뭐 우수 작가 선정되면은 한 20만 원 정도, 이제 세금 떼면 뭐 19만 얼마였나? 뭐 이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 이런 거 할 때 막 뭐 보안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하면서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제가 이제 뭐 홍콩 여행도 다녀오고 막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뭘 해줄 때, 업체에서 뭘 해줄 때 뭐 이런 걸 빙자하기 위해서 뭐 보안 코드 요구하고 이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협찬을 하면서 1인 1협찬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개인마다 다르게 부과되는 고유의 보안 코드를 보내드립니다. 해당 코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당사의 규정으로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고객에 의한 부주의로 코드 유출 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강성 멘트를 달아서 아 조금 신뢰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찜찜해. 따라서 당사에서 임의의 코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본인 인증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지들이 한다는 얘기지. 여기서부터 좀 약간 좀 그랬어. 뭐지? 그래서 해당 코드 전송은 일회성이며 인증 완료 시 자동으로 개인정보는 파기됩니다. 그러니까 내 정보를 지들이 이용해갖고 한 번 쓰고 버린대. 그러니까 약간 조금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뭐지? 개인정보를 지들이 알고 있다가 지들이 알아서 파기한다? 파기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찜찜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러고서 개인정보 제공 및 본인 인증 동의서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문자가 또 옵니다. DM이 이렇게 와요. 파트너의 성함 1번, 2번 협찬 물품 받으실 주소, 3번 파트너님 휴대폰 번호, 4번 카카오톡 비밀번호, 5번 제품 선택 타임모아 충전식 올인원 무선 전동 그라인더, 6번 원고료 입금 받으실 은행 및 계좌 번호. 자, 본인 인증 과정은 5분에서 10분 소요가 되며 비밀번호는 보안코드 인증 용도로 사용되며 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변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뭔 개소리야. 위 글을 잘 읽어주시고 진행 의사 궁금한 사항 있으니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기분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비밀번호를 요구한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검색을 해본 거예요. 이거를 그때 돼서. 그래서 이 협찬 마케팅을 빙자한 인스타그램에 사기가 있나 검색해봤더니 요런 류가 많이 나온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포맷이, 얘네들이 문자를 보내는 메시지의 포맷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걸 하나 또 찾았는데 한번 어디 있느냐? 자, 네이버에서 이분의 글을 봤는데 인스타그램 체험단 사기 조심 리뷰 체험 사기 방식 공유, 미니크라고 하는 블로그 주인장이 글을 올렸어요. 이분은 이제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BAMB 부서입니다. 뭐 해서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뭐 그런 협찬이었는지 이거 보면 이제 반려견 인스타그램을 키우고 있는데 DM이 왔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이쪽에서의 뭐 이제 관련,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계된 업체 측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칭해 가지고 이제 똑같은 포맷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저한테 보낸 내용이 상당히 똑같아요. 이 포맷 자체가. 그러니까 구성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회사 이름만 바뀌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이제 무작위로 찍어갖고 보내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도 거의 내용이 이제 똑같이 진행이 돼서, 근데 이분은 그 사기를 당했는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어디 갔어? 이분도 혹해서 사기를 당할 뻔했다가 자기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 보고서 이제 섬찟해서 이제 조금 이거를 공유하신 것 같아요. 이제 상당히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당하고 나서 이 계정을 다시 한번 이제 원래 사칭한 계정 말고 본래 회사 계정인 솔트커피라는 회사의 인스타그램에 DM을 좀 보내봤습니다. 보냈더니 그쪽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이 접수해준 사람이 이제 저보고 여섯 번째 접수자래요. 그러니까 이런 DM을 자기네들이 이제 여러 차례 받은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자기네들도.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캡처한 사진들까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관계자의 이제 DM으로는 이런 사기가 있으니 조심하라. 어찌됐든 고맙다고 해서 이제 답장을 받았었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면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을 하는 분이시라면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솔트 커피. 얘네들이 썰트 커피라고 해서 계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또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검색해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지금 그 계정을 검색하니까 안 나옵니다. 얘네가 없앴겠죠. 없애거나 이제 신고를 했으니까 뭐 폐쇄됐거나. 지금 검색했을 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신고한 당일은 검색하면 노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거의 이 본사스럽게 이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만 검색하면은 뭐 그냥 관계 업체 뭐 관련 부서의 다른 계정이겠거니 충분히 속기가 좋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뭐 가끔 횡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로또 당첨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희박하고 거저주는 거 없다. 특히나 이런 뭐 개인정보나 어떤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거는 100% 사기입니다. 100% 사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을 겪으면서 물론 제가 욕심을 많이 안 낸 것도 있죠. 만약 욕심 내갖고 막 화다닥 보냈으면 사기 당했겠지. 근데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물론 제품을 준다니까 혹한 건 사실이야. 처음에 좀 찜찜해 하다가 그라인더 준다고? 거기다 돈도 줘?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좀 혹했지. 근데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이제 등골이 쌓여진 거야. 잘못됐으면 나도 피싱 됐겠구나. 자, 인스타그램 체험단 이제 이런 리뷰 체험 사기가 요즘에 만연하고 있다는 글들이 많이 옵니다. 보면 인스타그램 DM 체험단 사칭 사기 피싱 첫 경험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참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치고 있구나. 뭐 얘네들이 어디서 뭐 계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기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나쁜 짓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이 참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면서 이 방송을 통해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보내는 거죠. 왜냐면 이게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리 알고 있었으면 이 을에 이런 내용을 당연히 차단했겠죠. 아, 이거 사기구나. 근데 모르다 보니까 처음에 솔깃해서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마 분명히 제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거 보고서 걸려들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비밀번호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사기다라는 거를 이번에 또 한 번 느꼈고 여러분들도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그 인스타그램 DM으로 받은 리뷰어 체험단 사기를 제가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사기가 얘네들이 보면은 그 유저들의 관심되는 내용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사기 쳐먹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뭐 신라면, 뭐 농심라면 좋아한다 그러면 농심라면 뭐 이렇게 서칭 해가지고 관련돼 있는 계정 갖고 있는 애들한테 무작위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라면 신상품이 나왔는데 이거 먹어보시고 하시면 라면 한 박스 드리고 뭐 사례금 10만 원 드려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사기 당하기 딱 좋지. 근데 보통은 그런 걸 할 때 얘네들이 개인정보라고 해서 주소 정도나 물어보지 막 뭐 비밀번호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농심 블로그 1기여예요. 농심 블로그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심 블로그 1기인데 그때 얘네들이 뭘 해줬냐면 돈으로 준 건 아니었고요. 농심 회사에서 한 주인가? 2, 3주에 한 번씩 그 과자를 한 박스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양파링, 뭐 새우깡, 뭐 이제 농심에서 나오는 과자나 라면 있잖아요. 라면은 아니었던 것 같고 거의 과자 보내줬던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한 박스씩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있었던 그 농심 그 라면 대회 있었어요. 라면 대회. 여기에 제가 이제 그 매번 이제 그 초대를 받았죠. 가면은 뭐 사은품도 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하고 놀았습니다. 심심하니까 뭐 이제 뭐야 그 영화 시사회 다니고 뭐 이제 리뷰나 하면서 맨날 놀고 먹고 그랬던 때가 있었지. 아 그때 참 좋았다. 아 정말 좋았는데 나름 괜찮았는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농심 라면 대회 없네. 네. 지금은 안 하겠죠? 이게 2000년대 초반에 했던 거거든요. 상당히 옛날이죠. 아무튼 뭐 저도 젊을 때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놀았어요. 네, 농심 라면 대회. 제가 옛날 블로그 같은 거 한창 많이 할 때 이런 것도 좀 요리왕 대회인가 그래서 농심 라면 요리왕 대회. 이게 언제였지? 야, 2006년? 그럼 2000년, 2010년 정도까지도 있었네요. 어쨌든 이거를 제가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농심이랑 제가 이제 혜태도 블로거 일기생입니다. 혜태에서도 다 없앴겠죠. 지금은 다 없앴을 텐데 혜태에서도 운영하는 블로그를 하면 그 블로그 하면은 얘네들이 혜태에서도 과자나 상품을 한 박스씩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는 안 줬고 거의 그런 거를 줬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야 게임 그 조선일보 제가 이제 게임조선도 일기생입니다. 게임조선 아카데미 일기생, 뭐 게임조선, 뭐 블로거, 뭐 기자단,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이런 걸 많이 해서 옛날에 얘네들이 그 예전에 조선일보인가? 조선일보에서도 뭐 홍콩 여행 보내주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블로그가 2000년대 초반에 막 웬만한 포털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이 다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그때가 하도 블로그 전성시대라. 물론 다 없어졌죠.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하니까 얘네들도 이제 맨날 주는 사람한테만 선물을 주니까 이제는 이제 지들도 지겨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뭐 매번 선물 받는 게 뭐 누구누구. 그러니까 저만 맨날 저랑 이제 많이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디카 들고 다니면서 맨날 사진 찍고 놀고 먹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초기 시장 때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놀고 먹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대하고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면서 좀 인생을 좀 자유롭고 아름답게 보냈죠. 근데 부모 잘 만나서 돈은 있겠다. 시간은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사진 찍고 그래서 이제 그때 물론 이제 90년대에도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2000년대 초반에도 뭐 이렇게 업체들이 뭐 해주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이트에서 뭐 작가라고 해서 뭐 우쭈쭈 해주고 막 뭐 상금도 주고 그럼 웬만한 사이트 블로그질 하면서 사진만 찍어서 뭐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막 선물 주고 하니까 여행도 보내주고 하니까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제 동생도 이 지금 사진 작가 일을 하는 친구인데 얘도 이제 파워 블로그였어요. 지금도 아마 파워 블로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게 통했어. 그러니까 지금의 유튜브를 좀 일찍 시작해서 유튜브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돈을 잘 버는 애들처럼 저도 이제 이런 시장을 일찍이 들어가서 일찍이 자리 잡고 그냥 잘 먹고 잘 산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런 거에 관심도 안 갖게 되고 도태되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응이 좀 느려졌는데 사실은 제가 유튜브도 좀 일찍 하려고 했었다가 우리 그 철수 씨랑 같이 블로그 유튜브도 아마 2010 언제였죠? 2015년도인가? 고맘때쯤에 한번 그 유튜브 계정 만들어서 했다가 좀 제대로 못했어요. 또 제가 이제 카페를 하면서 바쁘기도 하고 힘도 없고 하니까 운영도 못하고 해서 제대로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철수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잠적하면서 잠수 타고부터 연락 끊기고 하니까 계정도 다 폭파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계정 만들어 놓고 하긴 하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뭐 안 하잖아요. 근데 녹음이나 하지 촬영하러 안 당긴단 말이에요. 귀찮아가지고. 어찌 됐든 이런 신종 사기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런 게 혹시나 오면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이번 주에 이 인스타그램 사기에 체험을 해봤다 내가. 사기 체험. 신종 사기 체험을 했다. 뭐 이런 취지에서 한번 방송의 소재로 한번 삼아봤고요. 커피 기사거리가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소개하면서 목이 또 이렇게 잠겨. 또 이제 커피도 한 잔 먹어볼 건데 첫 번째 기사는 올여름도 RTD 커피 전쟁이 뜨겁다. 롯데 칸타타 대 동서 TOP 맞수 전략은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뭐 국내에서 뭐 롯데 칠성, 네, 롯데 칠성의 롯데 칸타타와 동서식품의 맥심 TOP 시리즈가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내용은 뭐 예전에도 언급을 했었고요. 뭐 이번에 롯데 칠성에서는 이제 기능성 커피 칸타타 블랙 플러스라는 걸 또 뭐씨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그린 커피 빈 주정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뭐야? 에? 아니 뭐 이렇게 저칼로리 라떼도 별론데 이런 기능성 그냥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냥 맛이 별론데. 나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 15일 농식품부 식품산업 통계 정보에 따르면 커피 음료 중 RTD 커피 점유율이 그러니까 커피 시장에서 RTD 커피만 이제 따로 놓고 보면 이게 한 1조 정도 시장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건 모르고 어디서 이제 이렇게 기사를 주워 들었을 때 거의 1조 1000억 뭐 이렇게 이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예전 자료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커피 제품들이 출시가 된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더 커졌겠죠? 롯데칠성이 여기 나오기로는 25.1%를 차지하고 있고 동서식품이 16.8%, 메일유업이 13.9%, 코카콜라 음료가 10.46 뭐 등의 순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등하고 2등하고 원래 점유율 차이가 좀 거의 없는데 이제 조금씩 올라가나 보죠. 근데 뭐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롯데칠성이 더 앞서 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른 기사를 뒤져보면은 거의 점유율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트 같은 데 가보면 편의점도 그렇고 거의 뭐 항상 상시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도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 잘 가보시면 뭐 원 플러스 원이나 투 플러스 원은 기본이고 뭐 대형 마트는 뭐 예를 들어 켄타이 커피들은 뭐 890원, 뭐 980원, 뭐 아니면 뭐 원 플러스 원, 뭐 이런 거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그래서 이제 뭐 좀 제가 주변에 이제 학생들하고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걔 중에 어떤 학생은 자기는 이거 마트에 가서 이런 걸 좀 쟁겨 놓는다 세일할 때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쟁겨 놨다가 필요시에 좀 즐겨 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실제로 이런 할인 행사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소비를 촉구하는 그러니까 좀 어필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이 RTD 커피 시장이 이제 기업 주도하에 많은 소비를 촉진시킨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업계 관계자는 RTD 커피 시장 규모를 1조 5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1조 정도의 규모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차는 있는데 보통 1조 뭐 천억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올해 지금 이 기사에는 1조 5천억 정도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그만큼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어떤 소비 시장이 자꾸 커가다 보니까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커피 시장들도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실제로 저 같아도 예전보다 커피를 소비하는 소비량이 좀 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카페에서 일할 때만 해도 이제 거의 밖에 나가면 이제 커피를 안 먹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프랜차이즈 커피도 자주 먹는 편이고요. 이제 일단 가격적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500원짜리나 2,000원짜리 커피를 수시로 많이 이제 또 찾아다니면서 이제 시음을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커피여도 이제 지점별로 많이 다니면서 좀 먹어보면 확실히 맛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컴포즈가 이제 제일 싸니까 보통 1,500원대가 제일 싸잖아요. 보편적으로 프랜차이즈가. 뭐 더 조금 더 싼 프랜차이즈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프랜차이즈가 일단 노출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이제 컴포즈란 말이에요. 그럼 컴포즈 가서 이제 여기도 먹어보고 저기서도 먹어보면 어느 집은 그냥 뒤지겠어. 진짜로 막 산패된 거에 끝판왕인 듯 느낌이 나는데, 어느 집은 좀 이제 산미도 약간 있고 쓴맛도 거의 좀 약간 낮은, 그래서 이제 먹기가 괜찮은 그런 지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또 커피 맛 괜찮네 뭐 이러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이게 좀 약간 편차가 좀 크구나 뭐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느꼈는데, 뭐 아무튼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거의 필수 제품처럼, 물론 이제 그 약간 소비재인데 약간 이게 선택적 소비재잖아요. 그러니까 기호식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뭐 약간 이런 뉘앙스였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달고 살다시피 하는 약간 그런 기조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커피가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건 또 학생이 준 커피인데 한번 또 시음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름이 코피오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KOPIO. 이게 이제 떼놈 커피라고, 저도 이제 잘 몰라요. 솔직히. 제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로. 이게 정확하게 제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아는 거 진짜 없어요. 자, 이 떼놈 커피 그러면은 솔직히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중국을 지칭할 때 짱깨, 짱콜라, 떼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떼로 몰려댕긴다 이 떼놈들아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제가 듣기로는 이 떼놈이 이 병자호란 당시 그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이 떼놈이 그 떼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 떼놈이 그 떼놈은 아니겠죠.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는 게 낫겠죠? 네. 자, 일단 TENOM 테놈 테놈. 일단 위키피디아 영어판으로 한번 들어가. 일단 이게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사바 떼놈 커피라고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 저도 이게 받은 거예요. 받은 거고, 일단 한번 제품을 들어가 볼까요? 국내에서 이게 해외 직구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네요. 일단 저는 이 제품을 처음 먹어본 거예요. 처음 먹어본 겁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백화점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 제품을 안 사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먹어봤어야 뭘 알지. 뭐 모르는 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학생들이 준 거예요 저한테. 말레이시아 사바 테놈 커피라고 해서, 이게 사바 YIT4, 이게 뭐지? 이게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이포 테놈 커피 코타키나 발루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말레이시아에서 인기 있는 사바 이포 테놈 커피, 말레이시아 사바 코타키나 발루 전통적인 커피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커피로 특유의 풍미와 맛을 지닌 인스턴트 커피다. 진한 맛과 향기가 일품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제품에 여기 있나? 이게 이건가? 코피오 2in1 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뭐 일단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겠고, 코피오 커피는 말레이어로 블랙 커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코피오가 말레이시아의 이제 블랙 커피라는 뜻이고, 지금 이 제품은 그 슈거가 들어 있는 거예요. 슈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2in1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이 돼 있네. 코피랑 위드 슈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 슈거는 코피 오
아무것도 안 써 있고요. 투인원은 이제 슈거가 섞여 있는 거. 카페 라떼 3인 1도 있네요. 라떼 투인원도 있고. 자, 이게 일단 뜯어볼게요. 왜 안 뜯어져? 뜯어보면 약간 이게 티백처럼 생겼는데 안에 커피가 가루가 좀 굵어요. 이게 원두인지 원두 같기도 한데 이게 약간 이 로부스타 향이 납니다. 로부스타 향이. 여기 보면 원두에 대한 소개가 없는데 그 로부스타 특유의 그 되게 구수하고 옥수수차나 보리차 같은 향 그 있거든요. 이 원두 자체에서 나요. 그게. 여기에는 안 써 있네요. 자, 일단 위키에 있는 테놈을 좀 보겠습니다. 테놈, 말레이어의 떼놈, 말레이시아 사바주 내무부 테놈구의 주도이다. 인구는 5년에 약 14만 8천 맞나? 이거 뭐야? 왜 숫자가 좀 이상하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거 오타인가? 왜 점이 왜 일시 100, 1000에 찍혀 있지? 보통 100 찍고 1000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1000만, 10만, 100만, 148만 2010명으로 추산된다.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비옥한 땅으로 농업지역에 해당되며 콩, 옥수수, 야채, 코코아 및 커피가 이제 떼놈 경제의 두 번째 기여자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테놈에서 재배되는 원두로 만든 커피 음료에 대한 말레이어 용어인 코피의 인기는 유형인데 최대 생산자 중에는 이포 테놈 커피, 통파 커피 팩토리 및 페초이타놈 커피가 있다고 합니다. 떼놈 커피는 로부스타 맞네요. 로부스타 품종으로 만들어지며 커피 원두는 인공 재료나 색소를 첨가하지 않고 거의 50년 동안 전통적인 장작과 드럼 회전 방법으로 사용하여 가공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를 써놨는데, 별로 관심이 안 가지기 때문에 한번 마셔볼게요. 먼저 물을 붓고, 자, 이 티백을 담급니다. 이게 약간 보통 차 파는 티백 있잖아요. 차 파는 티백처럼 이게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좀 이렇게 종이팩에 다시팩 같은 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갔다 뺐다 하면서 이제 우려 먹는 것 같아요.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좀 우린 다음에 마셔볼 건데, 일단 인터넷에서 파는 걸 보면은 이게 얼마냐? 이게 다 해외 직구로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정식 수입 유통이 되진 않나 봐요. 일단 이 제품이 하나가 13,900원. 그러니까 몇 개 들어있나? 원팩. 뭐 써있진 않네요. 몇 개 팩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안 써있는데, 10팩이군요. 10팩에 이게 지금 13,900원입니다. 배송비가 9,900원이 또 별도니까 거의 이게 뭐 2만원, 그러니까 2만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티백 하나당 2,000원 꼴인데 싸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좀 이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렇게 싸진 않으니까 사실 조금 먹기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아마도 대중들이 많이 사서 먹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말레이시아 여행을 갔다 왔다든가 뭐 어디서 이제 좀 이렇게 선물로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거를 직접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갖고 좀 비싸게 주고 먹을 만큼 맛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한번 지금 마셔볼게요. 오씨. 색깔이 상당히 진하게 나오는데 이걸 더 오래 녹이면 더 진하겠죠? 일단 이게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마셔보겠습니다. 달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내린 그 약간 텁텁한 스타일의 드립커피에다가 그 설탕을 약간 넣은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드립보다도 오히려 아메리카노? 그 로부스타로 그 아메리카노를 내린 다음에 약간 거기다 설탕을 타서 먹는 듯한 딱 그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은근슬쩍 달짝지근해 갖고 은근히 좀 약간 중독되는 맛인데? 그렇게 맛이 없진 않아요. 너무 쓰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커피 맛에 약간은 달달한 맛이 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끔 커피 좀 땡길 때 좀 블랙 커피보다는 조금 설탕이 든 거 원할 때 약간 이렇게 티백 타입으로 먹어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설탕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이게 원두 자체에다가 약간 설탕물을 입혔나?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의 단맛이 나는 블랙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생각만큼. 그냥 뭐 많이 먹던 맛?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중에 아메리카노에다가 약간 설탕 넣어서 먹었을 때 그런 느낌입니다. 대신에 이제 쓴맛이나 탄향이 많이 없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스러운 느낌인데 이제 쓴맛이 많이 완화돼 있다. 오히려 이제 약간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부각돼 있어서 특히 한국 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인 것 같다. 근데 약간 단맛이 확실히 좀 있어서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맛있게 어필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설탕이 안 들어있는 제품을 먹어봤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저도 이걸 학생들이 준 거니까 학생들이 준 거예요. 그냥 뭐 자기가 집에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근데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한 팩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박스 준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학생들 시음할 때 저도 이제 하나 드셔보시라고 주신 거예요. 아무튼 어 제가 먹어보지 않은 커피를 경험한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한번 소개해 봤고요. 약간 좀 단맛이 나는 커피류, 특히 블랙 커피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뭐 간편하게 약간 티백 타입으로 먹고 이렇게 티백에 잠깐 담갔다 이렇게 빼서 버리면 되니까 먹을 만하다라는 느낌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뭐 사실 특별히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어떤 개성이 강하진 않아요. 뭐 향이 좀 뚜렷하다든가 맛이 뚜렷하다든가 오히려 그 희석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기 전에는 이 로부스타 커피의 느낌이 많이 났는데 우려놓고 마시면 실제로 로부스타의 느낌이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약간 나는데 이 설탕의 단맛과 단향이 약간 그 로부스타 특유의 맛과 향을 조금 가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오히려 그 생각하는 G7만큼도 향이 세지 않아요. G7이 오히려 향이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제 로부스타 향인데 그러니까 G7은 좀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안 써요. 쓴맛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으면 약간 쓴맛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거를 좀 많이 안 우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냥 적당히 우려서 지금 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먹었을 때는 쓴맛이 잘 안 느껴집니다. 오히려 이제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느껴지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약간 구수한 보리차나 숭늉에다 약간 물 탄 느낌? 그만큼 이 쓴맛이 거의 안 느껴지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떼놈 커피라는 거를 한번 말레이시아에서 온 떼놈 커피를 사바 이포 떼놈 커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물론 나 혼자지만 나 혼자 한번 커피 먹어봤습니다. 네, 그냥 이렇다. 뭐 그렇게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기사가 또 뭐가 있나 볼게요. 다음 기사로는 게이샤 최고급 게이샤가 된 아프리카 게샤 커피에 대한 뭐 이제 소개 글인데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커피와 관련돼 있는 정보라는 게 좀 불명확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이런
기사나 뭐 책이나 어디에서 뭐 이렇다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뭐 정보를 찾아보는 게 다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맞잖아요. 제 얘기가 좀 틀린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내용의 기사들을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게이샤와 게이샤에 대한 이제 언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보편적으로는 이제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게 원래는 아프리카의 게이샤인데 이것이 서구 쪽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서 이제 표기법상에 이제 아이가 들어가서 이제 게이샤로 표기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 알고 있는 게 원래는 이 게샤라는 품종이 이게 1930년대 이제 게샤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갖다가 이걸 아이를 끼워 넣어서 뭐 그렇다더라 라고 하면서 뭐 이게 이제 일본과의 어떤 관계성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표기법상 게이샤라고 해서 이제 뭔가 문제가 된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커피 역사를 뒤져보더라도 이 커피의 기원부터 시작을 해서 커피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이런 내용들도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대인 쪽, 그러니까 유대인에 의해서 커피가 퍼져나갔다. 근데 이런 학설 쪽을 조금 더 이제 좀 믿고 있다 보니까 강의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뭐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커피의 묘목을 뭐 인도의 그 바바부단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직자 이게 종교인이죠. 뭐 여기 보통 알려져 있는 게 수피교도라고 이제 조금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마르설에서도 그 오마르가 아마 수피교도인가 뭐 그렇게 나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설이 되게 많아요. 커피와 관련된 설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설이 정확하다라는 어떤 근거는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문헌들의 기록이 됐다라든가 어디에서 뭐 이제 그렇다더라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정보라는 거죠. 그럼 사실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다고 믿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당군 설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당군이 고조선을 뭐 건국했다. 그렇다더라. 그럼 그렇구나라고 이제 믿고 그냥 사는 거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막 검증하고 막 뭐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뭐 그걸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그냥 학습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14세기 이후에 이제 네덜란드와 이제 여러 가지 동인도 회사 같은 이제 상인들에 의해서 이 커피가 다른 나라로 이제 뭐 퍼져나가게 되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이게 각 나라들마다 커피를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학설들이 다 좀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17세기 정도에 이제 뭐 나가사키를 통해서 그 네덜란드 동인도 상단 네덜란드와의 수교를 통해 뭐 커피가 퍼져나갔다 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18세기경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커피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더더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게이샤 커피를 얘기할 때 이제 보통은 이제 파나마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파나마 게이샤와 에티오피아 게이샤 커피의 좀 약간 구분을 좀 달리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이 얘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은 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는 그냥 대충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실 이 게이샤와 게샤에 대한 이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면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 게샤가 게이샤로 표기법으로 인해서 뭐 사실은 같은 건데 좀 이렇게 통용되고 있다라는 설과 게샤와 게이샤는 엄연히 좀 다른 커피로 구분지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런 이제 학계의 이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파에서는 뭐 이렇다고 막 이제 좀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어느 쪽에서는 이제 내가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것처럼 게샤라는 커피가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거를 서구 사람들이 이제 전달하면 과정 속에서 이제 뭐 게이샤로 바뀌었고 그 게이샤가 그 게이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커피에 대한 어떤 정보라는 게 정확하지 않고 뭐 카더라 통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정보를 찾다 보면 이게 뭐가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그걸 검증하고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먹는 커피조차도 이게 진짜 에티오피아가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에티오피아가 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지들이 뭐 중간에서 뭘 바꿔치기 했는지, 뭘 섞어 넣었는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안 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냥 믿고 먹는 건데 사실은 악의적으로 모든 시장을 조작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저 새끼 또 뭔 개소리야 또 이러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가 이제 어떤 정확성과 근거를 이제 꼭 들어야 될 때 그러한 근거가 빈약한 경우가 참 많다라는 취지에서 그냥 한번 제 의견을 얘기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확하고 명확하면 좋은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많은 제품들과 그런 것들이 정확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게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음모론을 한번 제기해 봤어요. 네. 동네 멋집 쪽박 카페로 핫플로 대변신. 이 이화도 제가 봤습니다. 네, 뭐 이화를 별로 깔려고 보는 건 아니고 어찌 됐든 황골 탈퇴를 해서 이제 다시 성공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일단 제가 이거 이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냥 카페를 새로 하나 차려주는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 일단 머신도 바꿔주는 걸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달라카로테 EVO 2그룹짜리로 바꿔주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900만 원대에서 이제 한 1000만 원대 정도 제품인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고 달라코르테 에보, 네, 에보. 지금 에보 2 2그룹 머신입니다. 이게 지금 9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하는 머신인데 이번에 그 이화를 보니까 이 제품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일러 용량이 일단 7.5리터. 그러니까 전에 거보다는 이제 보일러 양 자체가 좀 적은데 기본적으로 이 달라코르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한 많은 어느 정도 손님을 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제품을 EVO를 안 써봤습니다. 안 써봤고요. 근데 이 제품을 쓰는 걸 보기는 봤어. 많이 봤는데 그냥 이 제품을 넣어줬다. 근데 전에 라스파지알레보다는 이 제품이 훨씬 낫죠. 근데 지금 보일러 용량으로는 얘가 좀 더 적게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게 좀 안정적인 추출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설계 자체가. 그래서 뭐 일단 뭐 사장님, 네, 건승하시기를 바라고, 뭐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제가 의도했던 바와 좀 다르다고 해서 굳이 뒤지게 깔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어찌 됐든 이번 계기를 통해 사람들이 카페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이제 커피 쪽에도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살포시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운이 좀 딸리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날이 좀 많이 더워지고 있어서, 실제로 나들이를 나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좀 낮에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젊을 때는 그게 좀 괜찮은데, 나이 조금 먹고 나니까 이 햇빛 쐬고 이제 뜨거운 햇빛에서 돌아다니면 상당히 이 피로도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몸에도 별로 안 좋겠죠? 사실 뭐 자외선 많이 받아봐야 피부도 노화가 빨리 되고 내가 그래서 이제 점이 많이 생겼어. 원래 점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집돌이라 제가 원래 집돌이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뽀샤시 했거든요. 진짜로 옛날에 20대 때 뽀샤시 했어. 근데 지금은 막 피부도 더럽고 점도 많이 나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자외선 많이 받지 마시고 좀 이제 그늘진 데서 잘 노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더워지는 이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하시는 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저처럼 또 사기당하고 이런 일에 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세상이 좀 무섭습니다. 정말로 이 하이에나와 같이 양아치들이 드글드글한 세상 속에서 또 한 주도 잘 버티시고 건강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